뭐, 뭐라 그러나, 그, 이 챌린지를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기 위한, 어, 챌린지를 할 거냐, 내가 내 몸을 위하는 챌린지를 할 거냐, 여기에서 처음에는 그거 이제 실적 채우기, 뭐, 음, 나 오늘 했다는 이 성과를 채우기 위해서 했다고 보면은 지금은 그거에 연연하지 않고 어, 이렇게 이제 이 자세를 5회, 어떤 거는 10회,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하는데 빨리 사진을 찍어 놓고 좀 느긋하게 뒹굴뒹굴 해가지고 하자. 그런 또 야마리가 돌아가게 되고 그리고 어, 이게 이제 블로그를 쓰라 그러잖아요. 자, 블로그를 그 틀을 만들어 놓고 이 사진을 찍어서 집어넣는 거는 그 여가로 해도 되는데 운동하는 것만큼은 아침 시간에 하는 게 효과가 크다. 그리고 음, 몸이 이제 이렇게 이완되고 하니까 움직임이 훨씬 그렇죠. 부드럽고 음, 몸 전체가 이게 어, 좋아진다. 음. 이게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요. 네. 그러니까 뭐 안 할 이유가 없죠. 아, 침상에서 일어나기 전에 뒹굴뒹굴 하면서 이제 할 수 있는 운동, 그렇죠. 그다음에 그 일어나 가지고 이렇게 자세 취하는 운동 뭐 이런 부분은 굳이 찍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하고 챌린지를 했을 때 하고 안 했을 때 하고 일단 그 해야 된다는 이런 게 이 있죠. 저도 제가 하기 싫죠. 왜냐하면은 그 사진을 찍어서 올린다는 그 행위 자체가 귀찮다. 음, 요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거 하려고 그러면 또 옷을 갈아입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귀찮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 귀찮음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오래 전서부터 자전거를 타면서부터 그 부분이 어, 이 귀찮음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그리고 음, 지금 이제 자전거 출퇴근을 하면서도 그 자전거 복장을 쫄바지 입고 뭐 이렇게 하는 이게 어, 그냥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운동 복장이란 게 소위 말해서 어, 이 정신 자세다. 아, 그거 복장을 입는 그 순간부터 마음 자세가 달라진다. 그게 와닿았고, 어, 요 자세를 하면은 어디가 좋고 하는 이런 내용이 이 음, 몸이 먼저 이렇게 음, 음, 반응을 한다. 음. 이렇게 했을 때, 그, 이 뭐, 이 데드버드 데이드 버거는 자세를 했을 때는 이게 이제 사실상 자세가 잘 안 취해지는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이 자세가 잘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게 자주 해보니까 어, 자세가 제대로 나올 때하고 안 나올 때하고 그 몸 상태가 다르더라. 그리고 음, 이제 엎드려 버쳐 하는 이게 처음에는 풀썩 주저 음, 앉았는데 음, 그 내용도 이제 버티는 시간도 길어졌고 음, 이런 부분들이 어, 꾸준히 매일 조금씩 조금씩 음, 욕심 안 내고 했던 것들이 이렇게 1박 2일 장거리 뛰면서 이렇게 오래 걸으면서 같이 다니는 일행들하고 이렇게 봤을 때는 음, 이게 운동 효과가 여기서 나타나는구나. 다른 사람은 자꾸 앉으려고 그러는데 나는 더 가보자. 저쪽에다 가보자. 우리가 뭐, 저 앉아 있으려고 왔나. 이렇게, 저 가보자. 뭐, 이렇게 해서, 음, 참 좋았어요. 예, 네. 늘 움직이는 것을, 음, 그, 좀 게으름을 피워가지고 싫어했었는데, 움직여도 좀 경쾌하게,
기분 좋게 움직일 수 있겠구나. 음, 그 운동을 안 하고 자전거를 탈 때는 음, 목이 좀 뻣뻣하고 안 좋았어요. 음, 그리고 이게 인제 처음 구동할 때는 좀 삐걱거린다. 그런 게 와 닿았었는데 어 그걸 운동 자세를 취하고 난 이후부터는 이게 인제 제대로 작동이 된다. 그런 걸 봤고 좀 더 어 전인 전신적인 이런 자세가 인제 습관화되면은 앞으로는 어 하지 말라 그래도 예 이 자동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뭐 지금도 어느 정도 네 당연히 해야지 했지만은 당연히 해야지 이 내용이 음 몸이 먼저 가 가지고 그냥 그거부터 먼저 해 놓고 다른 걸 해야 된다. 그런 게 인제 돼서 제가 인제 그 책을 보내주시면은 책을 독파를 해 가지고 저한테 맞는 운동으로 이렇게 가고 가장 고마운 것은 지금 늘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4월 달에 허리를 다쳤었거든요. 근데 지금 정도는 신호가 와 가지고 허리를 못 펴고 아마 그 저기 늘 그 10년 이상 다니던 수원의 그 삼성 통증 클리닉이라고 그래 가지고 종합운동장 옆에 병원 그 신경통증 클리닉이라고 있는데 거기를 다녔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가야 될 이유가 없다. 음, 그런 것도 잊어버리고 허리가 늘 꿋꿋하고 늘 편해요. 이렇게 이거 꼿꼿하게 서 가지고 있으면은 늘 편하고 그리고 인제 이거 할 때도 어 고개를 이렇게 앉혀 갖고 음, 이렇게 인제 들고서 하는 이게 의식적으로 자세가 나온다. 그랬을 때 '아 이번에 진짜 챌린지를 참 잘했다.' 그러고는 앞으로 네 뭐 예약은 했지만은 그게 그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는 게 중요하다. 계기를 만들어서 자꾸 저를 그 구조에 집어넣어서 가두리 해 가지고 또 못 빠져나가도록 이게 중요하다. 늘 그런 생각입니다. 아유 저 이제 코치님이 애를 많이 써 주셔 가지고 제가 이렇게 음, 기분 좋게 어 매일 건강하게 다닌다는 거 이게 음 이 챌린지를 안 했으면은 지금 절절 매면서 힘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음. 뭐 허리를 못 펴 가지고 이렇게 음. 구부정하게 네. 해서 이렇게 다녔을 것이다. 그랬는데 참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이렇게 단발적인 것보다 이렇게 지속하는 게 지속해야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음. 한번 딱 좋아가지고 가세요, 보통. 너무너무 음.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때도 많아요. 막 깜짝 놀랄 정도로. 어 네. 근데 지속해서 오는 바로 이 부분들이 차이를 만들어요. 음. 진짜, 그래서 이렇게 짧지만 20일이라도 꾸준히 한다는 게 습관도 들고 그 사이사이 변화도 느낄 수 있고 방법도 알게 되고 운동에 대한 이해가 또 생기고 그러면서 네. 자기 거가 되는 거죠, 자기 거. 아까처럼 네네네. 내가 어떤 상황에서 이거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적용할 수 있으면 굉장히 운동에 대한 시야가 넓어지는 거죠. 예. 그렇게 해나가신 거예요. 지금 하는 네. 교육은 이제 우리가 기능적 접근, 운동에 대해서 이제 보통은 병원이라든지 어떤 트레이너들도 오래 운동한 사람들은 전부 구조로 접근한다. 구조적 네. 접근. 어디가 아프면 어디 아픈 데를 만지려고 해요. 그 연결된 부분만 음음음. 만지려고 하고. 네네. 우리의 몸은 그 부분만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전체가 움직인다, 전체가. 그러니까 음. 부분보다는 전체다. 전체는 부분의 합 그 이상이다. 예. 그래서 트레이너나 치료사들 중에도 그 국소적인 움직임만 했는데 이제는 전체를 접근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음.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항상 코어가 이렇게 탁 잡히고
그러면은 배 힘 딱 빼고 있으면은 배 따로 허리 따로 움직인다고 따로 이렇게. 그럼 허리가 스트레스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배가 이제 예. 딱 접히고 하면은 코가 잡히면서 다리와 연결, 상체, 팔과 연결성이 좋으니까 전체가 움직이는 거죠. 수영을 해도 음. 전체가 움직이는데 분리가 됐으면 따로따로. 그러니까 힘이 들죠. 그러니까 이런 전체 운동 서로가 협응을 잘 시키자. 그럼으로써 척추나 모든 관절이 안정화가 일어난다. 음. 안정화가 생기면 기능이 잘 나온다. 예. 안정이 안 되면 기능이 안 나와요. 불안하면 음. 안 나와요. 선수들도 네. 정교해야죠. 안정이 돼야 나오지. 떨고 네네. 있으면 안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음. 지금 제가 하는 이런 맥락적인 걸 딱 꿰차면은 그 네. 기능적 접근법의 어떤 재활 운동, 음. 기능 운동을 음.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향후 네네네. 이렇게 뭐 TV를 보거나 하다 보면 간혹 예. 근력 운동만 하면 막 근육만 키우는 거 생각하잖아요. 음. 음. 근육량, 그리고 근육의 질, 그리고 근육의 예. 기능, 이 세 가지를 예. 합쳐서 근력이라고 해야 돼요. 옛날에는 음. 근육만 키우는 그게 근력이라고 생각했다. 네네네. 양, 질, 기능, 이 예. 세 가지가 균형 있게 발달한 게 좋은 근력을 갖고 있다. 좋은 발달이다. 이런 이해하시면 돼요. 음. 아, 음. 그러니까 좀 이렇게 하고 우리는 기능적 접근의 운동법을 하고 있다. 네. 예, 그렇게 하시고 어느 분이 아니라 우리는 전체다. 이렇게 하시면은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모든 운동에 앞서서 아까 복압 높이기 딱 첫 예. 번째 그거부터 예. 시작하자. 걸을 때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할 때도 배에 힘 딱 주고 세수하면은 허리가 탁 안정되니까 옛날 같으면 뜨끔할까 봐 겁도 나는데 음. 머리 한참 네. 감고 나면 허리가 뻐근하고 이러는데 훨씬 나. 네. 예. 그래서 우리 몸을 많이 쓰기보다는 다리를 탁 앉아가지고 다리를 써서 허리에 부담을 안 음. 주는 좋은 자세를 가지고 일상생활에서도 좋은 자세. 음. 그런 것들이 운동과 연결될 수 있도록 운동 따로 일상 따로가 아니라 일상과 운동이 연결돼. 우리 하는 운동이 일상과 연결돼야 돼. 네네. 보통은 헬스는 그 순간에 운동을 위한 운동이 아니라 내 운동이 일상생활을 잘하게끔 연결되게끔. 네. 음.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화가도 마찬가지. 허리 힘 있고 다리 있으면 그림 그릴 때 안정되게 잘 그릴 수가 있잖아요. 네. 예. 저는 막 저기 러시아 유학 가고 한 그 피아니스트 남자인데 이 손가락이 엄청 가는 이 엄청 음. 그런 학생도 이걸 운동 트레이닝을 시킨 거야. 러시아 가서도 연락이 와요. 어떻게 이제 뭐 할 거냐고 이제 가서 나 이제 다시 돌아가는데 뭘 해야 되냐. 네네. 예, 막 카톡으로 가르쳐 주고 그랬어요. 음. 그만큼 예술가들도 내 몸이 이렇게 안정되고 건강해야 그림도 잘 그리고 지속할 수 있고 뭔가 몰입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 통증이 네. 있으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도 많이 갉아먹는다. 그래서 이런 통증을 넘어 에너지 넘치는 그런 삶을 지향하자. 이게 제가 좀 운동을 해서 많이 이렇게 에너지 레벨을 끌어올려 드리려고 음. 많이 노력하는 편이에요. 예. 예, 예. 하여튼 그렇게 운동을 이해하시고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이렇게 전체 했던 걸 한번 간단하게 하면서 혹시 운동하셨을 때 잘 몰랐던 거 있잖아요. 좀 이거는 나 잘 이해가 안 가. 이거 좀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어. 하시는 거 있으면은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이거를 한번 막 이렇게 이거를 1주차 전체적으로 한번 어떻게 하는지 싹 리뷰를 해드릴 테니까 하다 또 잘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요. 복부 압력 넣기. 복부 압력 넣기.
우리 옆구리 힘을 빼고 손가락을 이렇게 쭉 이렇게 밀어 넣어보면 배가 이렇게 힘을 쭉 밀면은 손가락을 밀어낸다 생각을 그러죠? 이렇게 밀어내고. 그 배는 나오는 게 아니다. 배는 아랫배가 어쩌면 허리 쪽으로 이렇게 살짝 홀쭉이처럼 꺼지듯이 당겨주는 게 더 낫고, 그다음에 이 허리가 이렇게 약간 바닥에 누웠을 때 특히 바닥에 누워서 할 때는 허리를 바닥 쪽으로 살짝 당겨주는 느낌이 중요하다. 옆으로 밀어내자 아랫배를 살짝 당겨주고 허리가 바닥으로 살짝 내려주자. 그렇게 딱 힘주고 특히 그 다음에 어깨는 어떻게? 어깨는 뒤로 아래로 뒤로 아래로 그리고 배 힘 딱 주고 턱은 살짝 당기듯이 이게 인체 정렬 세팅이에요. 어. 우리가 서서 할 때도 마찬가지, 걸을 때도 마찬가지. 어떻게 하냐면 어깨, 어깨를 뒤로, 살짝 아래로, 뒤로, 뒤로, 아래로. 턱을 살짝, 배 밀어내고, 아랫배 살짝 당겨주고, 허리가 이렇게 젖히는 게 아니라 약간 뒤로. 예. 그렇게 하는 걸 세팅시키는 거. 인체 정렬, 중심 정렬. 그리고 서서 할 때 항상 주의해야 돼. 무릎 안 아프게 하려면, 이거 팁으로 그냥 설명드릴게요. 한 발 내밀었다, 그죠? 예. 무릎이 이렇게 똑바로 있어야 돼요. 예. 무릎이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면, 무릎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면 무릎이 나중에 아파요. 계단 오를 때, 계단 내릴 때, 걸을 때, 걷다 보면 약간 이렇게, 예를 들어 이렇게 무릎이 많이 아픈 자세예요. 또 하나, 무릎이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 고관절도 안으로 따라 들어가요. 즉, 뇌회전이 일어나요. 그럼 나중에 여기 엉치 아파요. 좌골신경통 같이. 음. 이상근 증후군이가 엉덩이가 많이 아픈 사람들이 여기가 약해요. 이렇게 한다. 이렇게. 음. 이런 거 또는 이런 자세. 그런 게 안 좋은 거다. 음. 그런 것도 그럴 때 항상 주의하시는 게 좋겠어요. 예. 그래서 항상 어깨 뒤로 아래로 배임 딱 쭉 당기고 바로 걷는 거 음.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이제 하지도 자꾸 무릎 아픈 분도 의외로 많고 고관절 아픈 분도 많아요. 예. 너무 오래 앉아 있는 분들 중에 있고 엉덩이 근육 다 빠져서 고관절 아픈 분도 많고 그런데 우리는 하여튼 무릎이 바르게 정렬되는 것부터 간단한 거 하나만 바꿔도 통증이 확 줄어버려요. 예. 근데 막 병원에서 그냥 뭐 주사 맞자 그냥 좀 긁어내자 막 그렇게 해버려요. 그러면은 조금만 자세만 바꿔주면 되는데 예. 괜히 건들면 더 골치 아프거든요. 음. 그러니까 수술은 제일 마지막이고 뭐든지 예. 내가 바른 자세 또는 바른 운동법을 좀 적용해보면 더 도움이 되는 게 많아요. 음. 그런 경우 깜짝깜짝 놀랄 정도 좋은 걸 많이 봤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예. 자신감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뭐 그냥 여기 가까운 형사신데 밤새 조서를 쓰다가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MRI 찍고 뭐 병원 치료 그렇게 받았는데 예. 허리 운동 잠깐 몇 개 한 3회 5회 딱 했어요. 그 통증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양말을 못 신는데 아침마다 양말을 못 신는데 허리가 아파서 이거를 그런 분도 정말 운동 바르게만 딱 하면은 진짜 깜짝 놀라게 그간의 고생이 진짜 억울할 정도로 그런 케이스도 많고 하니까 항상 내가 어디가 아프다 하면은 나쁜 자세가 무엇일까? 내 생활 패턴을 딱 점검하세요. 내가 만약에 맨날 이렇게 했었어. 이렇게 하고 목이 아프대. 그러면은 이거를 빨리 개선해야죠. 어디 맨날 이렇게 짚고 있어. 이렇게 예. 막, 이렇게 책상 같은데 이렇게 맨날 짚고 있어. 이렇게 어깨를.
당연히 어깨 아픈 거거든요. 근데 그건 안 고치고 병원 가서 주사만 맞으려 하고 약 먹으려 한다. 그러니까 항상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내가 평소 어떤 자세를 많이 하는지 보세요. 저는 그래서 이런 거예요. 평소 뭐 하세요? 어떤 자세를 잘 취하세요? 물어봐요. 그러면 그 속에 답이 있어요. 음. 그 사람이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 흔적이 있다고. 그래서 그것만 개선해도 굉장히 도움돼요. 꼭 운동은 그 다음에 이제 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예. 항상 생활하다 아프다, 또 주변에 누가 자꾸 뭐 어디가 아프다, 바른 자세를 할 수 있도록 또는 나쁜 자세를 하지 않느냐, 이런 거 한 번만 점검해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척추 가동성, 고관절 가동성, 이런 것들, 그죠? 예. 항상 내발 길이, 이건 허리 부담을 최소화한다. 음. 어깨 밑에 손목, 고관절 밑에 무릎. 그러면 음. 고관절은 이 정도죠. 어깨를 할 때 좀 더 넓죠. 이렇게 하는 자세다. 고관절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이런 자세에서 해야 허리 부담을 최소화한 거죠. 서 있는 것보다 훨씬 줄어들죠. 음. 이 음. 상태에서 허리부터 펴고 허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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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허리부터 허리부터 항상 허리부터 이렇게 웨이브를 탄다 생각하면 허리부터 음. 어. 그리고 마무리는 어떻게 편 자세에서 마무리하자. 음. 이렇게 이 자세에서 마무리하자. 이 자세보다는 이 자세에서 끝. 왜냐? 항상 우리 섰을 때 바른 자세를 하는 게 좋으니까. 항상 허리를 똑바로 펴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도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했으면 좋겠다. 이것보다는 이걸로. 다음 동작 두 번에. 그죠? 그 다음 이거 왔죠. 무릎 이제 굽히고 앉은 자세.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쭉 손바닥이 무릎 앞에. 그리고 등을, 손바닥을 밀면서 등을 당기면서 가슴 펴. 밀면서 당기면서 가슴 펴. 그 손으로 이렇게 당겨주는 거예요. 그죠? 밀어주고. 어. 네. 쭉 등을. 이거는 어디에? 등 쪽이 많이 되더라. 음. 이거는 허리부터 목까지 다 되면은 이거는 주로 흉추 쪽, 등 쪽이 많이 되더라.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고관절. 고관절은 개구리 자세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한 무릎 벌리는 거죠. 개구리처럼. 이 상태에서 무릎을 한 무릎 옆으로 가서 벌리고 한 무릎 가서 벌리고 그래서 엉덩이만 뒤로 살짝 엉덩이만 뒤로 살짝 엉덩이만 무릎 하나 어떻게 엉덩이만 뒤로 이걸 많이 안 가도 돼요. 많이 안 가도 돼요. 많이 가면 여기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음. 후 살짝 하면 여기가 운동이 많이 되죠. 고관절 운동이 많이 되겠죠. 그게 서해부 운동이고요. 후, 후, 후. 그러면 여기가 많이 부드러워지겠죠. 오래 앉아 있거나 하면 여기 고관절이 많이 아프게 돼요. 그러니까 고관절 순환이 잘 된다. 음. 그렇게 되고. 데드버그 시리즈, 코어 이제 아주 좋은 운동이죠. 코어의 3대 운동 있죠. 그 중에 넘버원이야. 무릎 이렇게 세우고, 어깨를 바닥으로, 밑으로, 바닥으로, 밑으로, 즉, 뒤로, 아래로. 그죠? 손바닥 딱 눌리고, 턱 당겨주고. 자, 여기서 배에 힘주고, 아랫배 살짝 당기고, 허리 바닥 쪽으로 눌려주고. 네, 이렇게 배 힘이 딱 들어온 상태에서 한 발 들고, 발 90도,
90도, 90도 각. 여기서 무릎은 안 움직이고 고관절 여기만 움직여서 설정, 터치, 둘, 셋, 넷. 그죠? 이게 이제 한 발 푹 쉬고 하니까 쉬운 동작이죠. 그 다음 어때요? 두 번째. 두 발 다 들고. 하나, 둘, 셋, 배 주고. 근데 배에 힘 안 주면 허리가 들려요. 내릴 때 이렇게 들리면은 허리가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배 주고 허리가 아래로. 이렇게 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배 주고 다리 들고 발바닥을, 발바닥을 쭉 뻗어준다. 이때는 45도 정도. 너무 낮지도, 너무 높지도 않고 45도 정도. 이렇게. 음. 그리고 돌아오고. 반대로 돌아오고. 한 발, 한 발 더 쉬어주고. 이렇게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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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려가면 된다. 예, 늘려가자. 그렇지. 쭉 하고 한쪽, 예, 또 반대쪽 하려 되고. 그죠? 다음 동작. 그 다음에 똑같이 이제 손 앞으로. 배힘 딱 주고, 배힘 주고. 왼손, 왼발, 오른손. 왼발, 오른손. 옳지. 둘, 돌아오고. 또 반대로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내리고. 오케이. 여기서 하는데, 이 무릎을 굳이 이렇게 당기지 않아도 돼. 이건 여기 90도. 유지해주고, 유지해주고. 하다 보면 막 더 당기게 되죠. 그래서 굳이 많이 안 당기고 그 자세 유지하면 돼요. 큰 차이는 아닌데, 음. 이렇게 데드버그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첫 게이지 너무 쉬우면 바로 4단계로 넘어가도 돼요. 근데 허리가 너무 아플 때는 낮은 것부터 많이 해주는 거지. 많이 해주죠. 그렇게 해주자. 그 다음에 양다런지, 양다런지. 이렇게 골반보폭, 골반보폭, 골반보폭. 그래서 이렇게 넘어갈 듯, 이 동작이 있어요. 넘어갈 듯, 야, 그냥 내밀지 말고, 그냥 내미는 게 아니라, 내밀 듯 말 듯한 발가락에 힘이 와야 돼요. 이거는 발가락에 힘을 많이 길르는 동작이에요. 발가락에. 발가락이 이게 기능이 떨어지면 잘 넘어지기도 하고 균형 감각도 떨어지고 또 평발처럼 발 아치가 무너져서 발 충격이 많아요. 근데 그걸 회복하려고 지금 이거 가르쳐 드린 거예요. 아, 오케이. 그죠? 이러면 발가락이 이렇게, 이렇게 발가락이 이렇게 힘이 막 들어와야 돼요. 발가락에. 이렇게 하면서 넘어갈 때 한 발 나오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무릎이 바르게.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아까처럼.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갔다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 딱 잡아줘야 된다. 그래야 무릎이 안 아파요. 무릎 재활에도 써요, 이거. 또는 다음 동작. 이번에는 앞으로 내밀었다면 좀 더 쉬운 거는 발을 뒤로 내미는 거예요. 이때 발은 이건 살짝 대고 있는 거예요. 살짝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리가 어디야? 전부 앞쪽에 많이 오겠죠. 특히 여기가 많이 와요. 여기서 몸을 세우는 것보다 약간 숙여줘요. 몸을 약간 숙이세요.
몸을 약간 숙이세요. 여기 고관절 힙을 숙여주세요. 그럼 여기에 힘이 많이 와요. 이렇게 세우면 다리인데, 여기 힙인지, 여기를 숙이면은 엉덩이 힘이 많이 들어와요. 여기가 튼튼해야 돼요. 그래야 좌골신경통이라든지, 여기 이상근 증후군 같은 거 치료 또는 예방이 돼요. 오케이. 바디 플랭크 소우. 이제 플랭크 동작 있죠. 일반적인 우리가 어깨 밑에 팔꿈치, 어깨 밑에 팔꿈치하고 손을 약간 모아주고, 음. 발 세우고, 벨 주고, 이렇게 살짝 무릎 대고 하는 거는 가벼운 단계. 그 다음 단계. 근데 전에 어깨에 도움이 되는 게 왔다 갔다 하는 동작이에요. 이렇게 했죠. 뒤로, 뒤로, 발 쪽으로, 발 쪽으로 하는데 아주 세게 안 가도 살짝 하면 어깨에 힘이 많이 와요. 그래서 어깨 재활에 도움이 되더라. 네, 어깨 아프신 분들 중에 뭐 어느 정도 움직일 분 정도에 되신 분한테 많이 적용을 해요. 어깨 재활, 어깨 튼튼. 이런 게 되면 어때요? 어떤 탁구를 하든 테니스를 하든 또 도움이 될 수 있죠. 음. 그래서 바디 플랭크 소우라고 하고, 그죠? 이게 1주차 때 했던 동작이죠. 1주차 했던 거고, 이제 2주차 흉추 가동성 운동, 버드독 시리즈, 하프 스쿼트, 하이 플랭크 엘보 터치 이런 건데, 자,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똑같이 네 발 굽기인데, 아까는 우리가 척추를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로 풀었죠. 두 번째 어때요? 회전, 회전, 회전. 이때 주의한 거, 척추를 편 상태에서, 이게 아니라 편 상태에서. 하나, 둘, 척추를 편 상태에서 회복하자. 이렇게 회전을 하자. 이게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저쪽으로 보고, 반대쪽 보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 과하게 안 해도 시원할 정도 하시면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아까는 이거 했죠. 이번에는 손, 주먹을 앞으로, 주먹 쥐고, 이렇게. 주먹 쥐어야 몸에 힘이 다 들어와요. 손 이렇게 해보세요. 손 이렇게. 이렇게 한 거랑 주먹을 쥔 거 하면, 어, 차이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한 거랑 주먹 쪽. 주먹 하나가 전체 힘이 들어와요. 그런 차이. 그래서 한 5초, 그 다음에 다리를 뒤로 쭉 뻗듯이. 발바닥을 뒤로 쭉 뻗듯이. 드는 거 아니에요. 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쭉 뻗어. 뒤꿈치를 뒤로 쭉 뻗듯이. 뻗어. 그대로 있죠, 뻗어. 그렇게. 등하고 다리하고, 엉덩이, 다리가 일자가 되게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배에 힘주고, 허리, 골반이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내려가거나, 이렇게 힘이 들어서 이렇게 들거나, 이러면 안 돼.
허리 골반은 유지. 다리를 들어도 허리 골반이 유지되는 게 포인트다. 그러니까 다리 들어도 여기가 안 흔들리게끔 걸을 때 여기가 딱 잡아주는 게 중요하더라. 이게 다리를 쓰든 손을 쓰든 여기는 딱 잡아주는 거야. 허리를. 이런 거 안 돼. 그냥 쭉, 쭉. 음. 뭐, 기울지 말고 중립 자세. 척추 중립 자세. 척추 중립을 시키고 허리 골반을 중립시키는 게 이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손도 들고 다리 드는 거라. 오케이. 하프 스쿼트. 이제 다리. 골반 복부. 손 앞으로. 엉덩이 뒤로. 여기를 굽혀서 엉덩이 뒤로. 엉덩이 뒤로. 그리고 천천히 앉아. 앉을 때 어디? 엉덩이를 뒤로 살짝 빼줘. 좀 앉아봐. 더 앉아도 돼. 하프 정도. 반. 또 일어나. 앉을 때 그냥 앉는 느낌보다 힙을 약간 뒤로 살짝 빼준다는 느낌. 그러면 무릎보다 엉덩이에 힘이 좀 많이 가요. 그렇지. 그러면은 무릎 부담이 줄어든다. 오케이. 이게 하프 스쿼트. 오케이. 일어날 때는 발바닥을 바닥에 누르고 일어난다. 지면 반발력을 이용하세요. 앉았다가 발바닥을 바닥을 눌린다 생각으로 일어나지지.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좀 더 쉬워져요. 일어날 때는 또 빠르죠, 속도가. 둘, 그렇지. 네, 오케이. 자, 이게 하프 스쿼트였고, 기본 스쿼트 이제 어깨 넓이 정도. 네, 어깨 정도 좀 벌려주고, 발을 약간 벌려주는 거예요. 아까 일자에서 약간 벌려주는 거예요. 똑같아요. 손 앞으로, 엉덩이 뒤로, 엉덩이를 뒤로 살짝 내밀듯이 앉아요. 이제 좀 더 앉아봐요. 이제 앉아보세요. 더. 옳지. 자, 일어날 때 바닥을 눌리고 일어나자. 옳지. 나이스. 그렇게. 다시 하나. 앉으면서 엉덩이 뒤로 앉자. 척추 펴고 베인 주고 앉자. 호흡 마시면서 앉고 일어날 때 둘, 후. 그렇지.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 오케이. 아, 좋아. 이거 딱 굽히지냐. 이렇게 하면 무릎을 안 다쳐요. 무릎을 내밀면 무릎이 나중에 아픈데 이렇게 하면 무릎을 안 아프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무릎 안 아프고 해야 돼, 스쿼트를. 대부분 자보다 무릎 아프다. 우리 무릎 다치면 안 돼. 그다음 아까 또 이제 생지 내발기기에서 이제 어깨. 근데 이 동작이 조금 힘들어요. 힘들어서 원래는 이렇게 내 발을 옆으로 벌려야 돼. 발을 옆으로. 뒤로 뻗는 게 아니라 옆으로 벌려야 돼. 그리고 또 발도 옆으로 벌리고. 네. 그래서 힘이 들면 손바닥 터치, 여기 팔꿈치 터치, 여기 어깨 터치. 이래 단계별로 가는데 힘들면 그냥 손만 가도 돼요. 힘들면 터치, 터치 이렇게만 해도 돼요. 은근히 이게 좀 힘든 동작인데 만약에 이게 더 힘들다. 힘들죠 많이. 이 하기 어려워. 그럼 어떻게? 무릎 내려. 옳지. 그래가지고 터치, 손등에 터치, 손등에 터치. 그 다음에 팔꿈치. 이 정도 할 만하죠. 그 다음 5초 정도 버틴다.
한 5초 정도 버틴다. 또는 어깨 터치, 어깨 터치. 그래서 이 자세는 하나도 안 힘들어요. 좀 더 나가야지. 그럼 조금 더 힘들겠죠. 좀 더 나와서. 그래서 손 터치, 베인 주고, 베인 주고. 베인 주고서 막 넘어질까 봐. 그 다음에 터치, 또 터치. 오케이, 오케이. 이런 식으로 레벨을 조금씩 올라가면 돼. 힘들면 낮춰. 힘들면 쉬운 자세. 예. 그래서 힘들면 낮춘다 생각하면 돼요. 은근히 여성들도 힘들잖아요. 팔림이 좀 약하니까. 그럼 무릎 굽히고. 처음에 너무 힘들면 이 자세 하면. 그러다가 좀 더 나아서, 그러다가 나중에 걸려서 이렇게 레벨을 상중하 뭐 이렇게 좀 바꿔서 해주자. 3주차 이제 장요근 운동. 자, 여기 장요근이라고 허리에서 여기 허벅지와 여기 장골, 관골에 연결되는 장요근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가 좀 타이트하면 허리가 아프다는 경우도 좀 있곤 하거든요. 그래서 한 발을 앞으로 90도. 오른쪽 여기 굽힌 다리 여기 고관절을 약간 밖으로 살짝 내밀어요. 그렇죠. 그러면 중심이 잡혀요. 중심이 어디야? 여기 굽힌 자리예요. 이게 아니고 여기가 중심이 돼야 돼. 자, 굽힌 쪽에 손 올리고 여기 앞무릎은 낮추고 손 맞추고 이건 밑으로 이거는 위로 서로 쭉 밀어요. 이게 1단계. 그럼 여기 쫙 늘어나죠. 그 다음 2단계 옆으로 갑니다. 더 늘어나죠. 그 다음에 왼쪽으로 이렇게 회전을 딱 시켜봐요. 그럼 어때요? 쫙 더 돌아가죠. 둘 돌아오고 다시 내렸다가 다시 한 번 더 서로 쭉 밀어주고 밀어 올려 밀어 올려. 자, 옆으로 측불 회전 다시 돌아오고 그죠? 저 반대로도 하나 90도 여기 어떻게 여기를 살짝 밖으로 밀어주고 그럼 중심이 잘 잡히더라. 왼손 오른손 밀어 측불 회전 둘 이게 잘 되고 나면 1단계, 2단계, 3단계 잘 되고 나면 한 번에 연결해도 된다. 어떻게? 하나 쭉 그냥 돌리는 지금 우리가 배우느라고 늘리고 옆으로 굽히고 회전하고인데 연결되면 그냥 바로 해도 돼요. 근데 처음에는 단계를 하면은 한 동작 한 동작 좀 시원한 걸 많이 느껴보세요. 그다음 사이드 브릿지 옆구리 옆으로 누운 자세. 이제 측면 강화, 측면 강화. 어깨 밑에 팔꿈치, 어깨 밑에 팔꿈치. 손 딱 짚어주고, 벤 주고, 무릎을 약간 뒤쪽으로 빼주고, 무릎을 약간 뒤쪽으로 빼주고, 배가 어깨, 고관절, 무릎이 일자가 돼야 되니까 배를 약간 앞으로 내민다는 생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배를 약간 앞으로 내민다는 생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약간 앞으로. 그래서 여기 일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고. 여기서 중요한 건 어깨 참 잘해서 이렇게 세워야 돼. 이렇게 있으면 안 돼. 어깨 이렇게 딱 세워야 돼. 어깨가 터지면 못해요. 어깨 아파서 못해. 세우고 배 힘 딱 주고 무릎을 딱 눌리면서 배를 약간 앞쪽으로 내밀고 이렇게 막 약간 앞쪽으로 내밀어. 그럼 어때요?
허리가 이렇게 일자가 되겠죠. 그래야 측면이 제대로 가요. 근데 허리 아픈 분들 중에 측면이 약해서 아픈 분이 많아요. 앞뒤만 약해서 아니에요. 측면이 약해서 아픈 분이 많아요. 의외로 측면 강화하면 허리 굽혔다가 허리 펴서 가요, 집에. 그러니까 측면도 중요하다. 맨날 윗몸 일으키 같이 앞뒤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측면을 해주자. 그러고 내발기기 자세, shoulder flexion. 저거를 저 동작보다는 오늘 이거 하나 배울게요. 이렇게 해보세요. 뒤로, 뒤로. 이거 하나 배워주세요. 이거 참 좋아요. 엉덩이를 위로 올리고 손바닥을 눌려서 이렇게 쭉 다운동인데 그 다음 뒤꿈치를 낮춰줘요. 어, 오케이. 그리고 다시 이 상태로 다운. 그리고 엉덩이를 들고 손바닥으로 밀어서 어깨를 쭉 밀어주고 손바닥을 밀어서 어깨를 밀어주고 뒤꿈치 낮춰주고 뭐 이런 것도 좋아요. 음. 이게 다운독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허리에 좋은 운동이에요. 그리고 특히 어깨도 되죠. 종아리 어때요? 종아리. 종아리도 굉장히 시원해지고 종아리 쥐가 잘 내리는 분들 해주면 이거 아주 좋아요. 엉덩이 위로 올리고 손바닥으로 어깨를 손바닥으로 어깨를 밀어내듯이. 그리고 뒤꿈치 딱 낮춰주고 엉덩이 좀 더 드세요. 고개 숙여주고 그렇지. 쭉 밀어. 고개 숙여. 뒤꿈치 낮추고. 그렇죠. 그리고 다시 플랭크 동작. 엎드려 뻗쳐 자세 같이. 그런 자세. 이거 아주 토탈적인 운동이에요. 손목, 어깨, 코, 이 종아리에 발목까지. 하이 플랭크 동작이에요. 하이 플랭크. 엉덩이 밀면서 손바닥을 밀듯이 뒤꿈치를 쭉 맞춰줍니다. 다시 하나, 둘,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은 허리도 좋아지고 코어에 힘도 생기고 어깨, 종아리까지 쭉쭉쭉쭉 늘어나니까 종아리 쥐가 내리거나 할 때 미리미리 해주면 훨씬 좋죠. 특히 발목 유연성도 좋아져요. 자전거 탈 때 같이 이런 거 해주면 종아리 피로 풀 때도 도움이 되고 굉장히 도움이 되죠. 음, 오케이. 오케이. 우리가 지금 3주차까지 했던 거 전체 한번 이렇게 리뷰해봤고 혹시 잘 안 되거나 궁금한 거 있으세요? 조금 어렵거나 중요한 거는 항상 낮은 단계부터 하자. 낮은 단계부터 하고 만약에 통증이 있거나 뭔가 불편하면 낮춰. 즉 시간도 5초, 시간도 낮출 수 있고 횟수도 낮출 수 있고 또는 힘든 동작이면 그 다음 단계 3단계로 2단계로 1단계로 그래서 제가 1단계부터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점진적으로 가는 거. 점진성의 원리, 점진적 과부하의 원리, 점차 점진적으로 부하를 힘들기를 늘려나간다. 점진적 과부하의 원리란다. 점진적 과부하. 이게 이제 트레이닝 할 때 운동 힘들기를 높여나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크게 무리되지 않고 좀 안 다치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니까 덜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면 의욕하고 다르게 금방 포기하고 싶다고 막, 힘든 거 하기 싫어, 진짜. 근데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그래도 내가 하나를 해야겠다 하면 허리니까 나한테 허리한테 제일 필요한 게 뭐지? 하고, 아까처럼 복부 힘주고 다니. 이렇게 의식하면 내가 늘 운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위한 운동이 아니라 내 생활과 운동이 일치하면서 생활 속에서 내 운동이 잘 표현되고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오케이. 그리고 네. 앉아 계실 때 특히 참고로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엉덩이를 이렇게 뒤쪽으로 좀 밀어요. 엉덩이를 뒤쪽으로 밀어요. 그리고 허리 세워버리세요. 그러면 꼬리뼈하고 허리가 딱 똑바로 서요. 네. 보통 국성도나 이렇게 좌선하듯이 앉다 보면은 엉덩이가 뒤로 안 빠지면, 즉, 이 안티레 틸트라는데 이렇게 골반이 앞으로 숙여져야 되는데 그걸 안 하면은 계속 선생님들이 허리 펴라고 허리 펴라고 막 그래. 이렇게 굽어 있다. 근데 엉덩이만 뒤로 살짝 내밀고 이렇게 앉으면 꼬리뼈부터 척추가 다 세워져요.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그냥 허리 펴라가 아니라 골반 뒤로 살짝 빼주면은 자연히 허리가 세워져요. 혹시나 바닥 앉으셨을 때는 엉덩이 뒤로 살짝 빼고 앉으면 척추가 곧게 서니까 통증 유발이 줄어들 수 있다. 그리고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다. 예. 그렇게 해서 생활 속에서 조금씩 운동과 생활이 개선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케이. 하여튼 3주간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래도 한 번 자그마한 성취라도 있으니까 참 좋네요. 자꾸 꾸준히 해보세요. 또 모르시면은 이런 우리 그 단톡방 이런 데 글도 올리시고 궁금하시면 전화하셔서 물어보시기도 하고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뭐 레슨 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까이에 그래도 트레이너, 동료, 친구 한 명 있다 생각하고 그래도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제가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아는 부분에서 이렇습니다 하고 또 얘기해 드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가까운 트레이너 한 명 가까운 사람이 있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은 간단하게 소감 한마디만 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한 말씀 간단하게 하실 분 있으면 말씀 간단하게 하셔도 돼요. 제일 열심히 하신 우리 이용수 선생님께서 먼저 하십니다. 글쎄, 뭐, 열심히 한다는 내용보다, 아, 어, 내 몸이 안 좋으니까, 일단은 내 몸이 살아야 되겠다. 그런 내용으로 했었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좋아진다는 거를, 여실히 느끼니까 하는 거지. 안 좋아지고 아프고 힘들고 그러면은 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어, 처음에는 조금 안 좋아지더라도 그걸 계속 하니까 몸 상태가 좋아지고 늘 기분이 좋아지는 이런 날이 드디어 왔다. 에이, 지난 2월 달 할 때하고 지금하고는 천지 차이다. 그리고 몸 상태가 찌부두둥 했을 때 어디를 풀어주는 게 맞는지 이런 거를 내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있겠다. 그런 거가 왔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계속 같이 하시는 분들이 열성적으로 하게 되면은 서로 의지도 되고 또 격려도 되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계속됐으면 좋겠다. 저는 어차피 뭐 이 저기 챌린지가 있는 한 계속 참여할 거니까 다른 분들도 많이 들어와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지난 2월 달부터 고생 많이 하셨고요. 뭐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한 말씀 하셔도 됩니다. 네, 저는 뭐, 우리 선생님 따라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이게 중간중간 일이 좀 늦게 끝나는 나라가 못해서 못했는데, 하여튼 일상 중에 힘을 줄 때나 끌 때나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또 헬스장 가서 무거운 거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작은 근육을 잘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잘 움직이는 몸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헬스를 하든 수영을 하든 골프를 하든 뭘 하면 더 잘 되더라. 그래서 이게 기능 운동이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간단하게 한 말씀 하시겠어요? 저는 이번에 그냥 이렇게 배에 힘주는 방법 안 것만으로도 굉장히 만족하고요. 음, 운동하면서 그 사진 찍는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저는 막 맞아요. 근데 저는 그냥 일상에서 그렇게 배에 힘주는 방법 이거 익힌 것만으로 저는 충분히 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니까 굉장히 쉽고 알아들을 수 있게 이렇게 알려주셔서 음, 저는 너무 많이 도움이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라도 하면은 좋아진 거 하면 그게 또 재미예요. 재미라는 네, 의미가 맞아요. 그죠? 네. 내 변화가 네. 오고 내 노력의 대가가 음. 오면 이게 또 소소한 재미가 있는 거예요. 네, 그 허리 통증 많이 줄면서 움직이는 게 부담이 안 되니까 조금 더 많이 이제 움직이게 되고 그래서 저는 좀 삶의 질이 많이 높아졌어요. 아유, 잘하셨습니다. 음, 어이구, 어디 갔지? 네, 하여튼 이렇게 통바씨 이기 이렇게 잘 완주하셨고요. 하여튼 건강하게 또 건강을 넘어 에너지 넘치는 그런 일상을 이렇게 삶을 누리면서 사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여튼 이번 2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건강하게 또 배운 거 실천하면서 그렇게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네, 이거 혹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캡처 가능하신가요? 이 화면 캡처 가능하세요? 제가 캡처해서 보여드릴까요? 네네네. 자, 네. 하나, 둘, 셋. 수고하셨습니다. 예, 제가 방에다 올려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